안녕하세요. 한상원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분들이 잘 모를 만한 이 기업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100억 밸류로 투자를 받았다. 그걸 달성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별로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진 못했어요. 오히려 보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약간 좋겠다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흔한 오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가 투자금이 들어올 필요 없이 잘 운영되는 회사들도 있죠. 잘 운영되는 회사. 예를 들면 직원이 5명인데 5명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사장도 잘 벌어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예를 들면 투자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평가 금액을 50억으로 환산해가지고 10%의 지분을 투자자한테 매각을 한 거죠. 그럼 이제 5억이 나갔죠. 나는 5억을 벌은 거고요. 그러면은 그럼 그 5억 원어치 값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일순간에 5억을 버는 게 아니라 법인의 5억이 생긴 거죠. 법인의. 내가 얻은 게 아니라. 그럼 법인에 있는 돈이 곧 내 돈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죠. 법인 돈은 법인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이거를 내 맘대로 쓰기 시작하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횡령, 배임과 횡령 자주 들어보셨죠? 배임과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받았다고 해도 그런 대표가 있다고 해도 애초에 그 대표 돈이 아닙니다. 그게 100%가 아주 극소수의 양만이 대표의 돈이라고 할 수 있고 엄밀히 말하면 대표도 월급쟁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지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 평가를 받았으니까 지분은 내가 한 60%를 갖고 있다. 그러면 평가 자산으로는 30억 원어치가 있는 부자일 수 있지만 실제 현금은 없는 거죠. 그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받은 대표님들이 뭐 하는지 아시나요? 뭐가 그분들의 일일까요? 바로 또 다른 투자를 받으려고 다니는 게 그분들의 일입니다. 왜냐? 또 다른 투자를 받아서 또 덩치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덩치를 키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투자자들이 그냥 바보 마냥 돈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더 큰 비전과 더 큰 제품과 더 시장에 막대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다? 평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아무리 높게 평가받았다고 그 대표가 또는 그 팀이 부자가 일순간에 된 게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왔냐가 엄밀히 말하면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를 한번 받고 나면은 오피셜한 기관에서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후속 투자라고 해서 투자를 한 VC 같은 곳들이 본인들이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투자를 유치를 해오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회사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여러분 기업에 100억을 투자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100억 투자했는데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잘 이걸 포장해가지고 팔고 싶은데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 야 대표, 너 지분 더 빼. 지분 더 빼고 우리가 더 자금 수혈해 줄 테니까 그걸로 일단 급한 불 끄자.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진들끼리 생기고 투자자들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삔또 상한 사람들은 나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에 나오는 대표들이잖아요. 뭐 몇몇의 뭐 유명한 뭐 잡지부터 해서 몇몇의 유명한 뭐 그런 곳에 나오는 대표들은, 물론 그분들이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산업은 너무 커지면 안 되는 사업도 있어요. 애초부터 그게 불가능한 사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업이 지금 당장 돈이 잘 된다고 해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회수가 안 되고 그 상태로 머물면서 투자자들만 괴롭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갈려나가는 대표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으로 했을 때 실제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이 런타임 코스트가 있다는 거죠. 계속 매 달마다 스태틱하게 나가야 되는 그 코스트는 얼마인지, 그 세 가지를 최소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VC분들에게 두 가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좋은 감정은 뭐냐면, VC분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IT 분야의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VC분들이 저보다 IT에 대해서 잘 알기는 힘들어요. 왜냐? 뭐 개발을 해보신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이 분야에 당연히 아는 사람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수익 모델 측면에선 더 잘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통찰력과, 그리고 누구나 다,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질문해야 될 사안들을 맥을 잘 짚는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그 개발하는 사람 중에는 그 API를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찐 개발자들 보면은 API나 아니면 뭐 그룹용 소프트웨어나, 그러니까 개발자니까 할 수 있는, 개발자니까 하기 쉬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열망과 비전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좋은데 생각보다 마켓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 마켓을 어떻게 다 점령하겠다라는 게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좋고 이게 좋으니까 당연히 잘 될 거야 정도의 이제 논리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VC 쪽에서 잘 체크를 해요. 근데 그렇게 체크가 돼서 그걸 체크를 다 뭐 뚫고 나가서 그 대표의 말빨과 뭐 인맥과 모든 걸 이용해서 뚫고 나와서 투자가 유치된다고 한들, 실체가 판명됐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죠. 실제 VC들의 말이 옳았던 경우도 많고,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은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표가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걸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은 숫자에 약하거든요. 숫자가 곧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뭐 절대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누가 많이 투자받았다, 누가 어떤 미디어 매체에 나왔다, 그거는 반대로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돈을 이미 충분히 잘 벌고 직원들 잘 나눠주고 좋은 기업 문화 만들고 대표도 잘 버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업은 비상장으로 그냥 내비두는 기업들도 있어요.
굳이 상장 안 하고. 상장을 한다는 거는 자금 수여를 받고 더 큰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미디어에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미디어에 나와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나를 알리는 거죠. 나를 알려서 얻을 수 있는 거? 이거 잘 나가니까 너희도 한번 사봐. 결국 세일즈의 목적이 커요. 미디어에 나온다는 건. 그 사람의 인사이트나 그 사람의 비전이나 어떤 뭐 그 사람이 무슨 시대의 혁신을 이끄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포장은 할 수 있겠지만 미디어에서 실제로 미디어에 출연하는 목적은 더 큰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까보면 사실 별게 없는 게 많은 거죠. 별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슨 상이고 뭐고 그거 전혀 의미 없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사업해보신 분들은 여러분이 그 어떤 업적을 이루지 않은 상태여도 여러분들한테 상 주겠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 주겠다는 사람들. 근데 상 가격을 내래요. 상 가격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는지 좀 충격적이실 수 있는데, 비싼 상은 억 단위고요. 저렴한 상은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그럼 내가 내 돈 내고 상을 사요. 근데 이제 그 상에 포함된 가격이 기자들이 그 기사 써주고 누가 무슨 상 탔다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제 거기 나온 대표들은 항상 미팅하면은 그렇죠. 요번에 뭐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뉴스 기사도 나왔습니다 하면서 뉴스 기사를 보내줘요. 보면은 그런 상인 거예요. 아닌 상이 있을 것 같죠. 정말로 객관적 평가 100%로 된 상이 있을 거라고 대부분은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객관성만 갖고서 평가하는 상이 존재한다? 다 돈 주고서 사는 상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심지어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저는 굉장히 혐오하는 단체가 하나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잡지사인데, 지들이 뭐 되는 줄 알고 자꾸 사람들을 뭐 평가하는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가 아주 돈 장사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야, 거기서 상을 받았어. 아우, 대단한 분이시네. 여러분, 종종 그런 경우도 보죠. 어, 무슨 뭐 이상형이 아니라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연애 프로그램. 연애 프로그램에 회사 대표가 왜 나옵니까? 연애를 하고 싶어서? 연애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로요? 물론 개인 사업자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 사업자면. 내가 내 회사 지분 100%다 갖고 있고 내가 100% 책임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문제가 없어. 근데 법인이고 투자를 받은 법인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한 투자를 아주 많이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 연애 프로그램 가서 한 며칠씩 연애하고 희희낙낙하고 있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한 대표는 정말 일 잘하고 있구나, 아주 건실하구나, 그럴까요? 그러면 전화를 하겠죠. 요즘 그 연애 프로그램 나가고 회사는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다 회사를 위한 길입니다. 연애 프로그램이요? 어떤 면에서 회사를 위한 길이죠? 라고 투자자라면 생각하겠죠. 그게
투자자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대표는 투자자들한테 찍혀서 아마 다시는 그런 기업 경영의 플레이를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유의미한 맥센스 하다 그러면 뭐 좋게 봐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명세를 얻으려고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액션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 이유가 선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실체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냥 세일즈의 용도에 가깝다가 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저한테 이제 종종 연락 오는 분 중에 저한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대표님이 한 분 있어요. 심지어 이분 눈치도 없어. 눈치도 없는데 이분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해서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투자 받아서 수년 동안 개발하셨죠. 나름 제품은 괜찮아. 근데 수익성이 낮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 뭐 개발자 한 5명, 6명 되나? 그 정도 월급 주면서 투자금 구하러 다녀요. 왜냐? 돈 다 썼으니까. 돈이 없어. 돈 다 썼어. 근데 그 짓을 몇 년째 하고 있냐? 벌써 제가 아는 것만 2년 넘게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월급만 구해갖고서, 근데 이미 3년 동안 사실상 아무런 진보도 별로 없고, 그리고 만나서 맨날 투자금 어떻게 구할지 그거나 물어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안 해줘, 뭐 이득이 안 되는 관계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 보면서 항상 느낀 게, 야, 진짜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사는 거죠. 어디 가서 보면은 그분이 밸류에이션 받으신 게 아마 200억이 넘을 거예요. 야, 그러면은 200억 넘는 회사면 10%만 가도 20억인데, 야, 그러면은 회사 운영하고도 월급 그래도 한 뭐 1,000만 원씩은 받으셨겠네, 최소한.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분 만나잖아요? 밥도 안 사요. 심지어 카페에서 만나면은 본인 커피도 안 삽니다. 그냥 어물쩡 들어와가지고 그냥 대화하고서 알바들 눈치 못 채게. 얼마나 짜칩니까? 근데 그러고 사는 대표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영상에서 자주 얘기하는 주제가 똑같아요. 세상이 보여주는 거를 그대로 믿을 필요가 전혀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누가 잘 나간다? 잘 나갈 수도 있어. 근데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미디어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미디어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사실 그냥 목적에 맞춰서 만들려고 하면은 그 만드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타 대표로 인기를 끌고 싶다? 근데 여러분이 뭐 외모도 좀 괜찮고 학력도 좀 적당히 괜찮고 또 스타일이 있다 여러분만의? 그러면 적당히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바지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목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고, 전혀 그 사람들이 뭐 대단히 대단하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대표들 중에 본인이 얼마나 뭐 고생하고 뭐 일을 많이 하는지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저는 그 말 자체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대표가 하루에 뭐 14시간을 일한다. 주말에도 그렇게 일한다. 당연한 거고, 일단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초에 그 시간도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시간을 다 합쳐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왜 그런 확신이 들으냐면은 그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그 워커홀릭인지를 주창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슬렁슬렁 시간을 보내죠. 슬렁슬렁 시간을 보내고 뭐 수다 떨 것도 놀고 뭐 밥 먹을 것도 먹고 유튜브 볼 때도 보고 뭐 다 해요. 근데 그것도 다 일이래. 그런 식으로 다 일로 쳐버리는 거야. 일하기 위해서 샤워하는 시간도 일한 거고 눈 떠서 스마트폰 본 것도 업무상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이메일 확인을 위해서 한 거고 뭐 다 일이래. 다 일이래. 그러면 일 안 하는 시간이 어디 있어? 저는 항상 일만 하죠. 지랄이죠, 완전히. 그래서 전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될 때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저희 누나가 서울대 출신이고 그 주변에 살고 있었어요. 낙성대. 그래서 누나 집에서 지내면서 과외도 받고 그리고 서울대도에서 공부를 해봐라. 그래서 그 서울대 그때 거의 처음으로 제가 과외를 받아봤어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한 달 정도 받아본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이제 6층, 7층 아마 이렇게 있는데 5층, 6층이었나?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아침 제가 7시 20분쯤에 거의 도착을 했거든요. 7시에 버스를 타고 한 20분 갔었던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미 상당히 차 있어요. 이미 상당히 차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이제 7시 반부터 그럼 공부하잖아요. 한 2시간 공부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졸기도 하고 그래서 졸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눈을 안 감고 그 독서대 펴놓고 계속 공부하는 고시생 형님들, 누님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밥 먹고 와도 계속 똑같은 자세로 화장실을 갈 때 봐도 똑같은 자세. 바뀌질 않아. 바뀌질 않아요. 그럼 제가 그분들하고 똑같은 시간을 그 도서관에 있었다고 해서 같은 시간을 공부했다? 같은 집중력으로 공부했다? 그건 아니죠. 왜냐 저는 졸기도 했고 쉬기도 했고 밥도 천천히 먹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애초에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도 통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란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그때 배웠어요. 그리고 그 전에 내가 공부에 그 정도까지 적성은 아니구나 날 깨달았던 거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발할 때 상당히 집중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 저는 화장실에 거의 안 가요. 한번 집중해서 일을 하면. 그러면 화장실에 안 가다 보니까 살짝 참게 되는 것도 있어요. 갈 수 있는데도 안 가고 그냥 개발을 좀 더 하는 거예요. 이 템포가 끊기기 싫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나면 아침에 눈이 이제 뻑뻑하고 그리고 온몸이 뭔가 두들겨 맞은 것처럼 힘들어요. 다음날. 가만히 그렇게 집중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정도의 체력 소모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절대 14시간은 못해요. 왜냐? 딱 12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은 완전히 진이 빠져버리거든요. 충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라고 꼴값 떠는 새끼들을 보면은 애초에 일을 안 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근데 보통 그런 식으로 본인을 세일즈합니다. 마치 저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지방 대학교에 갔는데 본인은 아주 성실하게 공부를 매일 수십 시간씩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같은 거죠. 근데 그런 대표들도 많아서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전혀 믿을 필요도 없고 실제로 보면 다 병신들입니다. 욕해서 죄송한데 정말로 병신들이에요. 애초에 그 급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투자의 사이즈 이런 거 엄밀히 말하면 투자의 사이즈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받아야 돼요. 그게 과도하면은 탈납니다.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금액, 내가 다뤄본 금액 이걸 바탕으로 내가 수억을 받았어, 수십억을 받았어. 근데 이걸 어떻게 더 키울 건데? 무조건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키워야 될 비전이 없다. 아니 키워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 내가 이제는 그 전에 5명으로 회사 운영하던 사람이 이제는 50명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건 다른 거거든요. 5명 운영할 때랑 50명 운영할 때랑 나는 전혀 모르는 세계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경험 못 해본 세계고 굉장히 힘든 일이죠. 결국은 정말로 그렇게 큰 규모로 투자가 유치되고 하면은 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5명 운영해도 괜찮은 작은 사업에서 50명은 굴려야지 되는 사업이 됐어요. 근데 그 대표가 연예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근데 이런 대표들이 사실 몇 명 있었어요. 그, 그 회사들은 가끔씩 한 번씩 보면은 재밌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뭐 하고 사냐, 뭐 하고 사는지 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그 친구들은 제가 생각할 때 창업과 기업 운영에서 제일 안 좋은 것만 배우고 큰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제일 몹쓸 짓만 배운 거예요. 사람 속이는 법, 이미지 관리하는 법, 기업의 근간이 되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지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뻥튀기 시킬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접대한답시고 본인이 이제 접대 그 자리 또는 술 그거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회사 돈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노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일한다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접대하는 것도 일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물론 접대도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을 위한 접대를 하면서 일을 한다고 말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죠. 근데 제가 실제로 만나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전혀 누가 뭐 대표로서 뭐 돈을 많이 벌었고, 아니 돈을 많이 투자를 받았고, 저 사람의 뭐 직원이 몇 명이고, 요번에 무슨 TV에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진짜 부러운 사람들은 애초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굳이 쇼잉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why? 왜? 왜 보여줘야 되는데 왜? 왜 나에 대해 1도 모르는 대중들에게 왜 내 삶이 괜찮다라고 증명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럽니까? 과시의 목적이라면은 애초에 그 정도 급이 되는 사람들은 과시를 안 해도 남들 모두가 그 사람을 이렇게 둥가둥가 해줘서 별로 필요가 없어요. 어딜 가든 아우 이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고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좀 평범하게 있고 싶은데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자꾸 이제 사기꾼들이나 아니면 질 나쁜 사람들이 자꾸 붙으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그래서 감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믿을 게 없다, 이 세상은. 미디어에 보이는 모습 하나도 믿을 거 없고,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게 필요 없는 사람이 진짜 잘 살고 있는 사람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전엔 제가 그랬어요. 예전엔 저도 잘 모를 때는 와, 나도 저렇게 투자도 많이 받아보고 싶고, 나도 저렇게 TV에도 출연해보고 싶고, 나도 저렇게 뭐 소위 말하는 막 우아 소리 있잖아요. 와, 저 사람 정말 뭐 어디서 봤던 사람인데 하면서 막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에휴, 그렇게 사람들이 짜치게 살아갑니다. 짜친다는 게 저는 그런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제 삶을 별로 감추고 싶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딱 이 정도예요. 그냥 검소하게 살고, 그냥 옛날에 샀던 것들도 다 팔고, 커피는 맥심 같은 거 좋아하고. 하여튼 어, 전혀 여러분들 기죽고 사실 필요 하나도 없고요. 누가 잘 나간다? 다 뻥입니다. 다 구라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 미디어에 보는 거에서 일단은 뭐 상 받았다는 다 거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건 다 확언할 수 있어요. 상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 아,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바로 필터링.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제 향후에라도 여러분이 뭐 여유가 생겨서 누가 투자하라, 뭐에 투자하라 그럴 때도 딱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이 친구가 지금 사기꾼인가? 아니면은 있어 보이려고 쇼한 건지, 그런 거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올 거예요.